안녕하세요. 다유입니다. 투자를 시작하는 사람들은 이제 어디를 사야 할지, 언제 사야 할지, 어떻게 투자금을 줄일 수 있을지를 많이 고민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일단 이렇게 사놓고 언제 팔아야 할지, 얼마에 팔아야 할지는 생각을 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 듯 합니다. 계약을 하고 나면 세상 다 가진 듯 행복하고 부자가 된 듯 하죠. 그런데 그거 아세요? 그 집을 팔 때까지는 그거 다 사이버머니라는 거. 그렇게 계속 사는 거에만 열중하고 있다가 2년이 지나서 팔 시기가 되면 이제 매도가 현실로 다가오게 되는데요. 한 번이라도 집을 팔아본 경험이 있다면 이런 생각 한 번쯤은 해보셨을 거예요. 집 좀 팔려고 부동산의 요즘 분위기 어떠냐고 물어보면 매물이 많다, 보러 온 사람이 없다, 각종 안 팔리는 이유가 다 나옵니다. 분명 살 때는 매물이 없다고 하고 빨리 계약금 넣지 않으면 다 나갈 것 같다고 했는데 왜 내가 팔려고 하니까 이렇게 반대 상황이 되는 걸까요? 생각해보면 해당 아파트의 분위기가 좋았을 때였으니까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많이 샀겠죠. 나만 알고 남들은 모르는 그런 좋은 물건은 없습니다. 사람들이 하는 생각이 많이 비슷하거든요. 내가 팔려고 하는데 그때 같은 시기에 해당 아파트를 샀던 사람들도 같이 팔려고 하니까 매물이 몰리고 그렇게 되니까 잘 팔리지도 않고 가격도 점점 내려가게 되죠. 한참 분위기 좋았을 때는 가격이 한없이 올라갈 것 같았는데 내 기대치보다 못 미치니까 이제 아쉬움에 싸게 팔지도 못하고 정말 미쳐버리는 거죠. 자,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라면 팔려고 하는 매물에 대한 미련을 조금은 버리라고 이야기해드리고 싶어요. 내가 파는 시기에 살 사람이 넘쳐나는데 내 물건밖에 없으면 너무 좋겠죠. 하지만 그렇지 않을 확률이 훨씬 높다고 생각합니다. 시장 경제에서 내 물건이 남의 물건보다 먼저 팔리기 위해서는 무언가 특별한 장점이 있던가 아니면 가격이 싸던가 이 두 가지인데 제 경험에 비추어 봤을 때 가격 앞에는 장사가 없더라고요. 특히나 요즘같이 대출이 어렵고 급격한 시세 상승으로 미래 시장 가격에 대한 불안감이 존재하는 시기에는 아무리 좋은 물건이라도 비싸게 사는 것을 망설일 수밖에 없거든요. 이제 선택지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남들보다 싸게 팔던가 아니면 팔지 말고 버티던가. 선택을 하기 전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매물에 대한 현 상황과 가치 분석을 하는 게 우선시 되어야 할 거예요. 보통 부동산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빨리 수익 실현을 하고 싶은 마음에 2년이라는 기간이 지나면 이거 팔아야 하는 거 아닌가 하는 고민에 빠지게 되는데요. 급전이 필요한 경우와 같이 특수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이후에도 계속 상승 가능성이 높은 곳이라면 굳이 팔 이유는 없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공부도 많이 하고 분석을 해보고 나서 지금 가지고 있는 것보다 확실히 더 올라갈 곳을 찾을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런 물건을 찾았다면 그때는 이제 빠르게 기존에 가지고 있던 것을 팔고 나올 준비를 해야 합니다. 빠르게 팔고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더 오르지 않을까? 이 가격에 팔기 아까운데 그런 미련은 버리고 팔릴 수 있는 가격에 팔고 나와야 합니다. 제 경험을 한번 예로 들어볼게요. 2019년에 수도권의 한 아파트를 손절이라고 하죠. 제가 매수했던 가격보다 싸게 손해를 보면서까지 팔고 지방광역시에 있는 아파트로 갈아타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거 한번 보세요. 수도권의 A 아파트는 4억이었던 것이 6억 2천이 되었고 갈아타기한 광역시의 B 아파트는 4억 5천 하던 것이 8억 4천이 되었어요. 이 아파트를 계속 가지고 있었어도 오르긴 올랐죠. 아마도 어떤 분들은 그거 봐, 계속 가지고 있어도 오르긴 올랐잖아 라고 이야기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B 아파트는 A 아파트보다 2억이 더 올랐어요. 2억으로 할 수 있는 것과 4억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이후에 불을 쌓는 속도 자체가 달라질 거예요. 보이는 것과 같이 갈아타는 것이 훨씬 나은 선택이었음을 알 수 있었죠. 만일 이때 손해는 절대 볼 수 없다고 어떻게든 이익을 내려고 버티고 있었다면 이런 결과는 만들지 못했을 겁니다. 투자는 타이밍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조금만 더 하다가 갈아타려고 생각했던 물건은 타이밍에 놓쳐서 어느새 저 멀리 날아가 버리게 될 것입니다. 미련을 버리라고 이야기했지만 아무런 확신 없이 생각하고 있던 금액보다 싸게 내놓기가 쉽지는 않을 거예요. 저 또한 아무것도 모르던 그 시절에는 그러했으니까요. 그럼 저는 어떻게 미련을 버리고 손절까지 할 수 있었던 걸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책과 강의를 통해 멘토분을 만났고 그분의 이야기를 통해 욕심을 조금은 버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도 자기보다 더 경험이 많고 이미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나 강의를 통해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과 갈아탄 물건을 비교하면서 미래의 가치 판단을 할 수 있다면 아마도 조금 더 쉽게 내려놓을 수 있지 않을까요?
한 번 정도는 보유 물건에 대한 욕심을 조금은 내려놓는 선택을 하고 좋은 결과까지 나오게 되면 그다음부터는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어렵지 않게 됩니다. 올해 8월 이후부터는 임대차 3법으로 이제 전세계약 연장 기간이 끝나는 분들이 제법 있을 것 같아요. 그때 가서 임차인까지 나가고 나면 가지고 있는 매물을 더 가지고 가야 할지 아니면 팔아야 할지 선택을 해야 할 것인데요. 정권 교체로 인한 규제하나 기대 심리가 있긴 하지만 이게 파는데 유리한 조건이지 사는 사람들에게 유리한 조건이 금방 오지는 않는다고 생각됩니다. 팔기 좋은 여건이 마련된다는 것은 그만큼 내가 팔 수 있을 때 남도 팔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해 경쟁이 더 심해진다는 이야기죠. 이 시기가 되었을 때 오늘 영상을 통해 전해드린 이야기를 잘 기억하시고 본인만의 목표 설정을 명확히 하면 조금이라도 스트레스를 덜 받고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 거예요. 선택의 시점이 오기 전에 책이나 유튜브 또는 강의를 통해 좋은 멘토분을 많이 찾으셔서 준비를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또한 여러분이 매도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할 시기가 되었을 때 도움이 될 수 있는 좋은 영상을 많이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또 만나요.